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대표적인 소설 위대한 유산이란 책이 있는데요. 소설이라는 장르 속에서 시대 상황과 관계없이 삶의 의미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던 때였고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만연하여 주인공 핍도 대장장의 가난한 삶을 살며 상류 사회로의 신분 상승을 꿈꾸고 있었는데 미지의 후견인에게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핍은 그 이후에 가난했을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호화롭고 절제되지 못한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후견인이 죄수였고 그가 체포되자 모든 재산이 국가에 압수되면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핍의 배영 존은 묵묵히 장인정신으로 오랜 시간 대장장이로 일하며 내면의 덕과 재력을 쌓아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유산상속이나 일확천금을 얻은 벼락부자, 부동산 폭등이나 주식 대박으로 신분이 상승할 수 있지만 쉽게 이룬 성공의 결과보다 어려운 과정 속에 철저한 자기관리와 시행착오 후에 이룬 성공이 더욱 값지고 오래갈 것입니다. 결국 유산이란 부유한 상속자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금전적,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노력과 열정과 자기 믿음을 가지고 올곧게 살아가는 삶의 철학을 갖는 것일 텐데 상속받은 일확천금은 잘 관리할 능력과 덕이 없다면 한낱 꿈과 같은 것이고 매형 조와 같이 투박하고 남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올곧은 삶의 철학을 갖는다면 찰스 디킨스가 소설을 통해 말하는 진정으로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0월에 개봉한 한국 코미디 영화 컴백홈입니다. 개그맨이 되겠다는 꿈 하나로 서울 상경을 결심한 기세는 출연하던 방송국의 갑작스런 프로그램 폐지로 인해 꿈도 돈도 집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어 15년 만에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에서 만난 충청도 최대 조직의 삼촌 강도는 현금 20억과 함께 기세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고 기세는 다시 행복한 인생 역전을 꿈꾸는데 한편 오랜 기억 속 첫사랑 영심까지 만나게 되면서 기세는 매일매일 예측 불허한 사건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20억과 함께 찾아온 조폭 상속의 기회와 거기에 첫사랑까지 꼬일 대로 꼬인 인생에서 버라이어티한 기세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먼저 가수 김범수가 부르는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듣고 영화 이야기 이어갑니다. 사랑은 소리 없이 찾아와 내 가슴을 떨리게 만들죠.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를 그냥 만져보는 나를 보내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달래고 그대에게 전화를 했지만 들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 오늘따라 너무 그리워져요.
상처뿐이라 두 번 다신 하기 싫었는데 널 만난 그 순간 알게 됐어 바보처럼 겁이 많았다는 걸 난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사랑한다고 세상에 말할 거야 난 비록 가진 건 하나 없지만 행복을 줄 거야 오직 너 하나면 충분해 저 밝은 별처럼 지켜줄 거야 어디에 있든 너를 비춰줄 거야 내 가슴 한쪽이 사라지는 날 그때는 말할게 나를 받아줘서 감사해 사랑하게 해줘서 고마워 충청남도 아산시 이 지역에서 유명한 깡패 두목인 아버지와 몸이 아파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엄마의 병수발을 하는 아들 기세가 자기 소개를 하는 독백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엄마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돌아가셨지만 상중에도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고 상갓집에 들이닥친 조폭들과 이를 막는 삼촌 강돈 일행들이 싸우느라 여기저기 부서지며 난리가 나자 기세는 영정 사지를 들고 뒷산으로 피하는데 아버지 팔출은 멀찌감치 차 안에서 혼자 있다가 기세를 걱정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아들을 찾지만 사라져버렸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다가오자 강동과 함께 급히 차를 타고 떠나는데 산으로 올라가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기세는 그냥 떠나는 아버지에게 저런 게 사람 새끼냐며 내가 사라져야 소중한 것을 알 것이라고 더욱 산속으로 올라가다 그만 큰 구덩이에 추락해 기절하고 맙니다. 4일이 지난 후 3m 깊이의 구덩이에서 기세가 발견되어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10살이던 기세는 세월이 지나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조폭 아들이란 소문에 학교에서는 깡패 새끼라고 놀림을 당하고 친한 친구 택규의 아버지가 기세 아버지 조폭 팔출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살이나 원수의 아들 사이가 돼버립니다. 아버지는 집에 오지 않고 혼자 사는 기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짐을 싸서 평소 꿈꾸던 개그맨이 되기에 서울로 올라갑니다. 얼마 후 기세의 아버지 팔출은 천안의 조폭 조직을 이끄는 성봉과 관람차 안에서 다리를 서로 찌르며 견뎌내는 대결을 해서 이기고 25년 만에 충청도의 모든 조폭 조직을 통일시켜 팔룡회를 완성하고 회장이 됩니다. 한편 서울의 KBS 방송국의 개그 콘서트 공개방송이 한창이었고 기세는 PD의 부름을 받고 찾아와 공연을 구경하는데 데뷔 7년차가 되었지만 단역 말고는 메인 무대에 서보지 못한 기세에게 연 PD는 기세가 주인공인 우울증 걸린 소라는 개그 코너를 다음 주에 올리자고 제안하자 좋아합니다. 가수 알리가 부릅니다. 지우개. 이별은
궁금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말, 아파할 기간을 정해 충분히 아파하란 말. 하루만, 딱 하루만 아플 순 없을까. 그 하루도 내겐 지옥과 같으니까. 쉽게 잊고 또 사랑하는 저 연인들처럼 나도 그러고 싶어. 지우개로 널 지울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모두 지우고 싶어. 내 가슴에 문신처럼 박힌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아.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볼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버티다 도저히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한 번만 날 안아주겠니. 지우개로 널 지울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모두 지우고 싶어. 내 가슴에 문신처럼 박힌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아. 지우개로 널 지울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모두 지우고 싶어. 내 가슴에 문신처럼 박힌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아.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아. 일주일 후 기분 좋게 음료수 박스를 양손에 들고 방송국을 찾은 기세는 개콘 연습실로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곳에는 트로트 경연 오디션을 하고 있었고 개콘은 폐지됐다고 합니다. 열받은 기세는 소에 탈을 쓰고 한바탕 소동을 벌이지만 소용이 없고, 자취방에선 월세가 밀려 쫓겨나자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기세에게 이때 아산경찰서 조영사가 아버지 팔출이 사망했다는 연락이 옵니다. 아산에 내려간 기세는 아버지가 옆구리에 특이한 칼에 찔려 사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언젠가는 그렇게 죽었을 것이라며 아버지를 미워한 기세는 장례도 안 치르고 그냥 무연고자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살던 집에 들어간 기세는 마루에 누워 과거를 회상하며 잠시 중국집 딸 여친 영심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촌인 조폭 강돈이 아버지 팔출의 조직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기세에게
팔룡회장 상납금 지분인 20억을 아버지가 남겼다면서 얼마 동안만 아버지 대신 바지 두목 행세를 해준다면 10억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처음엔 그런 더러운 돈 안 받는다고 거절하고 우연히 동창 택규를 만나 동창회에 참석해 건강원의 상만, 사진관의 만철, 장례식장에 준철을 만나 술자리를 하고 첫사랑 영심의 소식을 듣는데 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잔한 후에 건강원 상만과 만철, 준철이 같이 멧돼지 사냥을 나갔다가 산에서 굴러 떨어진 길바닥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기세는 그만 그 차에 치여 병원에 실려가는데 그 운전자는 다름 아닌 첫사랑 영심이었고 창피하고 놀란 기세는 도망하다시피 병원에서 나와 한심한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 끝에 강돈 삼촌의 10억 제안을 15억으로 올려서 받기로 하고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가수 크러쉬가 부릅니다. Alone. 깜깜한 안개 속에 갇혀 남겨진 듯한 거울 속에 널 마주할 때 참아내는 연습뿐인 하루가 또 지나가고 눈물도 닿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있을 때 내가 널 꽉 안아줄게. 혼자라고 느낄 때 그 어떤 어둠이 우릴 삼켜도 감싸줄게. 늘 그 자리에 서서 너 외롭지 않게. 우후후 여기 있어 편히 울어도 돼. 너무도 거친 바람에 나 괴로워할 때 그 작은 어깨가 내겐 커다란 나무였어. 시간은 흘러 차가운 계절은 또 다가왔고 그때의 나처럼 너 흐리게 울적거릴 때 내가 안아줄게. 혼자라고 느낄 때 그 어떤 어둠이 우릴 삼켜도 감싸줄게. 늘 그 자리에 서서 너 외롭지 않게. 우후후 슬퍼할 일만 가득해도 그곳에 우리 함께해. 내게 기대 같이 울어줄게. 짙은 파도 몰려와 너의 마음 부서져 내릴 때 이제는 기대도 돼. 10번의 겨울이 우릴 삼켜도 감싸줄게. 살결이 닿아있어 너 외롭지 않게. 슬퍼할 일
어색해도 그곳에 함께해. 내게 기대 편히 울어도 돼. 드디어 충청도 조폭연합체인 팔룡회가 사망한 회장 팔출의 후임을 논의하는 모임을 갖는데 아들 기세를 소개하며 팔룡회 회장직을 물려받는 것에 박수로 만장일치 찬성을 하면서 졸지에 기세가 충청도의 조폭 조직의 회장을 맡게 됩니다. 모임이 끝날 즈음 팔출을 죽였다고 의심되는 천안조폭 성봉이 도착하자 한바탕 소동이 있는데 이때 삼촌 강돈이 꺼낸 칼이 그동안 회장이었던 팔출이 금지시켰던 붕대를 감지 않는 양날칼을 꺼내자 천안조폭 성봉은 최근에 팔출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던 강돈도 범인으로 의심된다고 반격을 하자 새 회장인 기세에게 처분을 맡깁니다. 기세는 전화를 들고 경찰에게 여기 살인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성봉이 놀라 일단 도망가면서 일단락됩니다. 팔룡 회원들은 기세가 현명하게 처리했다며 칭찬을 하는데 결국 기세에게 강돈이 15억이 든 돈가방을 전달하고 서울로 올라가 새 출발하라며 헤어집니다. 다음날 서울로 가기 위해 영심의 택시를 콜하고 기다리다 우연히 마당의 계집 안에서 수상한 칼 한 자루를 발견하는 순간 괴한이 기세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기절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방 안에다 연탄불을 피우고 문틈을 테이프로 막아버리는데 멍청하게 방독면을 썼지만 자신도 집 안에서 테이프를 붙였기에 괴한도 같이 갇히고 맙니다. 그때 택시가 도착해서 영심이 이를 발견하고 기세를 구해주는데 순간 괴한은 돈가방을 들고 달아납니다. 삼촌에게 찾아가 강도를 당했다면서 하소연을 하는 중에 당시 괴한의 손에 있던 문신이 강돈의 부하와 같다고 하자 강돈은 부하의 문신을 화상을 입혀 지워버립니다. 이젠 무서워서 집에 가지 못하는 기세는 영심의 집에 가게 되고 이때 학교에서 돌아온 영심의 딸 미나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누가 봐도 기세의 붕어빵입니다. 과거 첫사랑 영심과 사이에 썸씽이 있었고 서울로 떠나버린 기세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가수 왁스가 부릅니다. My Romance. 해가는 줄도 몰랐어. 정신없이 살았어. 말이 적어지고 웃음은 줄었지만 이 지친 밤 혼자인 밤 제법 견딜만해. 친구라는 게 술 한 잔뿐인데 지난 날 가슴 시린 사랑이려나 너와 내가 만들던 추억이 찾아와 한 번 더 텅 빈 가슴 속 한가득 눈물이 터져나와 내 뒷벽 위로 흘러 그대가 있어
한편 삼촌 강돈의 청부사주로 천안의 조폭두목인 성봉이 살해되어 장례가 치러지는데 장례식장의 친구 준철에게서 조폭들과 함께 있는 기세가 포착돼 동창 친구들에게 소식이 알려지고 그날 강돈의 사무실에 찾아간 기세는 우연히 구석에 숨겨진 돈가방을 발견해 삼촌 강돈의 강도짓이 발각되고 기세는 건강원 친구 상만에게 사냥총을 빌려서 강돈을 찾아가 돈가방을 찾으려 방아쇠를 당기는데 총알이 비어 있었고 친구 상만이 빼놓은 것이었는데 위험한 순간 조영사가 나타나 봉고차에 태워 구해줍니다. 조영사도 강돈을 범인으로 의심해 감시하고 있었고 확실한 증거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친구 태규가 기세를 찾아와 조폭들과 어울리며 무슨 사고를 쳤냐고 다그치자 깡패 새끼가 깡패랑 어울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비아냥대고 태규는 얼굴을 한방 갈기며 그때 왜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안 왔냐며 친한 친구로 생각해 기다렸다면서 돌아갑니다. 그날 저녁 영심을 찾아가서 딸 미라에 대해 말다툼을 하고 난 후 새벽에 영심의 택시 세차까지 해주는 엉뚱한 행동과 미라와 짜장면을 시켜 같이 먹으며 공부 잘하라고 충고도 하면서 아빠 노릇을 합니다. 저녁에는 태규 아버지 기일 제사에도 찾아가 친구로서 진심 어린 사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던 중 동료 개그맨 김대희에게 연락이 오는데 연 PD와 빨리 통화하라는 말에 기세는 PD와 통화 중 다음 주부터 부활한 개콘의 연습을 시작하니까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개그 콘서트에 다시 출연한다는 소식에 친구들이 축하 술자리를 마련하고 영심까지 초대하여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갖게 되는데 과거 영심을 혼자 두고 서울로 올라간 것에 대한 미안함을 고백하자 사실 영심은 그때 배부른 몸을 이끌고 대학로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기세를 만나러 갔었고 그래도 꿈을 위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웠다고 합니다. 영국의 재즈 그룹 자미로콰이와 클래식을 합친 말로 DJ 클레이와 혼성 듀엣 호란과 알렉스로 이루어진 클래식 콰이가 부릅니다. She is.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yeah, yeah, yeah.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닫혀있던 나의 어두운 마음 모두 내게 열게 지독한 내게 의미를 준 너의 사랑 정말 알 수 없던 너만의 향기가 느껴져 시간이
사라져 세상은 네가 있어 변해 Let it change 닫혀있던 나의 어두운 마음 모두 내게 열게 And 지독한 내게 의미를 준 너의 사랑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닫혀있던 나의 어두운 마음 모두 내게 열게 지독한 내게 의미를 준 너의 사랑 차가운 내게 온기를 준 너의 미소 얼마 후 기세를 찾아온 조영사가 과거 기세의 실종 사건 때 경찰을 피해 달아났다고 생각한 아버지 팔출이 사실은 체포되는 것을 감수하고 다시 돌아와 4일 동안 기세를 찾아 산속을 헤매다 결국 구덩이를 발견해서 구하게 되었고 이를 비밀로 해달라는 아버지의 부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아버지 유품이라며 바탕화면에 황소탈을 들고 있는 기세 사진이 있는 핸드폰을 넘겨줍니다. 그러자 울음을 터뜨리며 친구 태규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면서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친구들이 모두 와 도와주고 기세는 아버지 팔출에 염을 하는 도중 칼을 맞은 상처가 특이한 양날검이란 장례식장 준철의 말에 얼마 전 보았던 개 집안에 있던 칼과 삼촌 강돈이 빼들었던 칼이 같은 것에 범인임을 알고 전화를 해서 만나기로 합니다. 강돈은 전환 조폭 성봉을 살해했던 청부 살인업자를 보내고 기세는 친구들과 작전을 세워 기다리는데 장례식장에 몰래 찾아온 살인 청부업자는 건강원 상만이 설치해놓은 멧돼지 덫에 걸리고 기세는 강돈에게 증거물인 칼을 받고 싶으면 팔룡랜드로 오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부하들을 모두 이끌고 팔룡랜드에 강돈이 도착하고 이를 알고 영심도 팔룡랜드로 기세를 쫓아가는데 수적으로 불리한 기세는 아버지 팔출이 했던 방식대로 붕대가 쌓인 칼을 들고 관람차를 타서 1대1 대결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두 사람만 탄 관람차 안에서 강돈이 25년 동안 네 아버지 똥을 치우고 다녔는데 조직을 해체하려 했기 때문에 공평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하자. 그래도 말년에 아버지가 개차반은 아니고 정신 차렸다며 칼을 찌르는데 룰을 모르는 기세는 서로 한 번씩 교대하며 찔러야 하지만 혼자만 몇 번씩 찌르다가 의외로 잘 참아내는 기세에게 결국 강돈은 항복하고 자수하겠다고 하여 관람차 대결을 마치고 내려옵니다. 가수 양파가 부릅니다. 알아요. 미안해요
너만 바라보게 하니까 사랑은 참 바람 같아요. 잡히지가 않으니까요. 내리는 비에 내 눈물 감춰도 내 맘 감출 수 없죠. 알아요 날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얼마나 아플지. 미안해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한 사람밖에 난 몰라요. 알아요 날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얼마나 아플지. 미안해요 내 작은 가슴 속에는 그대 머물 곳이 없네요. 그대 내 맘 알고 있나요? 일대일 대결에서 패하고 관람차에서 내린 강도는 충청도의 조폭 통일이 왜 25년이나 걸렸냐면 충청도 사람은 항복을 할 줄 몰라서라면서 순간 칼을 꺼내 기세의 복부를 찌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당한 기세가 비명을 지르는데 하지만 피를 흘리는 것은 자신의 칼날에 베인 강돈의 손바닥이었고 기세는 미리 예상하고 아버지가 찔렸던 부위에 방패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때 팔룡랜드 곳곳에서 팔룡의 조폭들이 몰려나오고 회장 기세의 부름을 받고 왔다며 강돈의 수하들과 싸움이 붙게 되자 차를 타고 강돈은 도망을 치고 영심이 택시를 몰고 나타나 기세와 차를 쫓아가는데 현란한 운전솜씨로 따라잡은 영심은 도망치다 샛길로 도망가는 강돈의 차를 동네 지리를 꿰차고 있기에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으로 몰아세우면서 언덕 밑으로 들이박아 빠뜨리자 계곡으로 돈가방을 들고 도망치던 강돈과 기세가 몸싸움을 벌입니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나자 산으로 도망치던 강돈에게 기세가 달려들어 함께 구덩이로 떨어지는데 그곳은 과거 기세가 빠져서 실종되었던 그 구덩이였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병원에 입원한 기세를 찾아온 조영사는 강돈은 체포되고 친구들이 신고로 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주 KBS의 개그 콘서트 공개방송 현장에서 딸 미라와 영심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보고 싶은 방송으로 뽑힌 기세의 우울한 소의 코너가 박수갈채를 받으며 마치자 기세가 소탈을 벗고 활짝 웃으며 인사를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쿠키 영상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 조폭 강도는 팔룡 회원들이 몰고 가는 포크레인에 실려서 시골의 어딘가로 끌려가며 비명을 지르는 모습으로 마감됩니다. 영화 컴백홈은 모든 것을 잃고 15년 만에 고향으로 내려오게 된 짠내에 폭발하는 무명 개그맨 기세가 어느 날 조폭 두목자리를 상속받게 된다는 기상천외한 소재로 박자는 느리지만 제대로 허를 찌르는 충청도 사투리의 신선한 만남으로 예측 불가 버라이어티한 매력을 선사하며 화기애애한 웃음을 전합니다. 송새벽, 라미란, 이범수 등 개성 넘치는 연기파 배우들이 생생하게 살려낸 캐릭터들의 매력과 은근히 스며드는 생활 밀착형 웃음 포인트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떠오르게 만드는 고향 친구, 너덜이 패밀리들과 벌어지는 자충우돌 에피소드로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유쾌함을 선사하며 한국형 코미디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떠났던 웃음을 영화 제목처럼 되찾아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들의 열연은 돋보이지만 틀에 박힌 스토리와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 전개, 조폭을 코미디 소재로 사용한 자체에 대한 반감도 많은데 조폭은 희화나 미화의 대상이 아닌 추악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또한 포스터부터 엄청 싼 티가 나 오히려 홍보에 악영향만 끼치며 한국 영화의 고질적인 단점인 심파까지 넣어 낙제 평가를 받으며 흥행에는 완전 실패했고 개봉 3주 만에 VOD 시장으로 사라져 혹평이 쏟아졌는데 한국 영화의 각본, 제작과 홍보 등 환경 지형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코미디 영화 컴백홈이었는데요. 거북이 달린다 피 끓는 청춘의 이연우 감독이 8년 만에 컴백홈을 통해 생활 밀착형 유머 코드와 충청도 특유의 사투리를 살린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완성시켜 돌아왔는데 작품마다 충청도라는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위트 넘치는 유머를 구사해냈던 것처럼 충청남도 아산시를 배경으로 자충우돌 스토리를 그려내며 자신만의 충청도 유니버스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음 종결자라고 불리우는 락가수 김상민이 부르는 유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네가 떠난다고 말하면 나 혼자 남겨지는 게 더 두려울 텐데 말해준다면 조금 편할 것 같아. 아주 작은 손짓조차도 내겐 소중한 너를 잊을 수 없는 슬픈 기억 속으로 보내 잠 못 이루겠지.